자, 계속해서 말소등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등기 역시 1년에 최소 한 문제, 사실은 이제 직권이한 말소까지 하면 거의 두 문제까지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논의할 것이 말소등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다 공동 신청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요건 이렇게 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에 관한 개념을 잡아내야 되는데,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갖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저당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을이라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될 테고,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에 대해서 돈을 갚았다, 갑이. 그러면 이제 말소 등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등기 권리자, 만약에 저당권에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소 등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설정 등기와 다르게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뒤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소 등기도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 역시 항상 단독 신청이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에서 주의하실 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게도 공동 신청의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지금 이제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협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자,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건 항상 같은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권 판결이라고 하는 거, 보통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 이런 데서 주로 이슈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전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이 성립을 했겠지요.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반환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이 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제 을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갑이 이때 을한테 전세권을 반환했다라고 하는 뭐 이제 통장 입금 내역서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전세권의 말소 등기 신청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그 전 단계에서 하는 것이 재권 판결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식의 판결을 가리켜서 청구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판결을 재권 판결.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공시 최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을이라는 사람이 따로 이 의견 제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법원에서는 재권 판결,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재권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재권 판결문을 가지고 이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말소 등기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 바로 말소자의 권리에 대해서 등기성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을 때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명제 하나로만도 중요 출제 포인트가 되고요. 최근 문제에서는 제3자의 범주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소유권 보존기를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권리자가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에 비해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를 한다고 해서 자, 이 등기상 이해관계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인트 자체를 잡아내셔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자, 말소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전부 이런 식으로 할 테고요. 이에 대응해서 자,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 외 지상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요거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요거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 실행 방식 주 등기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 등기. 그래서 말소 등기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 등기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자, 지금 이제 제3자의 승낙 받았었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기의 말소 등기를 할 때 전부의 승낙을 받는다라든가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승낙을 한 제3자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등기권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청에 따라서 말소한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소 얘기를 할 때요. 말소 얘기를 할 때 다 직권 말소의 문제만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말소를 하는 건요, 어디에서 문제가 됐냐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할 때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요약식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요, 촉탁했다는 등기 중에서 경매 결식 결정 등기, 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뭐 이런 거에 존재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약집 가지고 있는 분들은 페이지 몇 페이지 가서 살펴봐야 되냐면 지금 이제 250페이지 가서 보면 가운데 그쯤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 한번 간단하게 가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을을 위해서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될 테고, 자 주의하실 게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촉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중간에 갑이 병한테 팔아버리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을이 자신의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현재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갑은 병한테 현재 소유권,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버릴 수가 있죠.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다만 주의하실 게 병의 입장에서는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지금 만약에 을이라는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게 돼서 이행 판결을 받아서 자신의 명의로 갑에서 자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등기관은요, 자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을 받아서 다 말소를 한다. 물론 이제 그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법원이 행하는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이 법원이 행하는 등기라고 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고요, 주택 이임차권 등기 등은 말소를 할 수가 없다. 물론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다 이런 것들이 논의가 전제가 되긴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가처분 등기 얘기할 때는 그 얘기, 자 직권 말소를 하자 신청받아서 말소할 수 없는 것이 출제 이슈고, 다만 요거랑 이제 비교할 게 뭐냐면, 자 지금 신청에 따른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승낙이 있었으면 이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바로 직권으로 이미 승낙을 했으니까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런데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병 명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다 말소를 할 수가 있다. 그게 차이점이야. 해서 지금 제3자라고 하는 게 가처분 등기할 때도 제3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제3자의 승낙을 받아라 라고 해서 이제 또 제3자가 나와.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이 두 개가 겁나 헷갈려. 그래서 자 이렇게 가십시다. 유일하게 신청을 받아서 말소를 하게 되는 것이 가처분 등기 후에 이루어진 자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소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 말소 신청을 받아서 말소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는 다 뭐로 가자? 직권 말소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파트에서 주요한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신청에 따른 바로 말소 등기.
자, 일단은 공동신청에서 뒤에서 문제 보시겠지만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의미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될 테고,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말소 등기 단독 신청이라든가 재권 판결에 있어서 단독 신청, 뭐 그다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됐던 것이, 자,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전부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전무,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승낙을 했을 때 이 제3자 명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의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에 따른 말소 등기. 그럼 이제 말소 등기 잘못했다. 그럼 다시 그걸 되살리는 것을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할 때 한번 논의했던 주제이기도 하지요. 해서 말소 회복 등기도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 물론 이행 판결이 있으면 단독 신청 가능하다. 큰 쟁점 안 될 테고요. 요거 말소 등기를 할 때도 제 이해관계에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별 큰 의미는 없지만 어찌됐든 시험 문제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역시 제3자의 승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형식은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 등기가 될 테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 문제로 가게 된다. 이 정도가 바로 신청에 따른 말소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직권에 따른 말소에서 절대적 각하사유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또 매년 한 문제꼴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 의미 다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불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지워내는 것을 가리켜서 말소 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절대적 각하사유라고 하는 것과 나중에 상대적 각하사유가 이슈가 되는데, 상대적 각하사유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 등의 조작 등이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실체 관계에 자, 일치하게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상대적 자, 각하사유. 이에 비해서 절대적 각하사유는요,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받았을 때 무조건 각하 처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설령 이걸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됐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무조건 무효이니까 실체 관계 부합 여부를 따져 물을 필요도 없이 무효이니까 무조건 바로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을 절대적 각하사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드릴 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시험 보실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반환 위반이라고 하는 큰 쟁점은 안 되고요. 자, 원래 촉탁할 등기를 개인이 신청했다. 앞에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든가 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런 것은 법원이 촉탁을 하는 것이다.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각하 처분해야 되고요. 나중에 설령 실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다?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공부하셨죠? 어디에서 신청에 따른 말소 등기함에 있어서 자, 등기상 이해관계에 승낙이 있으면 그 부분도 직권 말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게 가처분 등기 후에 맡은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가 아니라 바로 가처분 채권자 신청을 받아서 말소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능력 없는 권리에 대한 등기 신청, 점유권, 유치권, 분묘 기지권 등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런 등기들 이루어지게 돼도 무효이기 때문에 자, 바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쟁점 나오죠.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어떻다? 받아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랑 바로 비교할 것이, 자, 우리가 가등기 기한 본등기 얘기를 할 때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 차례로 243페이지 가서 본등기 공동 신청 파트를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 50대 50의 지분으로 이것을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X 부동산의 등기부에 자, 을 명의로 자, 가등기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 명의로 가등기를 하게 된다. 지분 50%씩. 자, 이렇게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갑을 상대로 뭘 한다고요? 본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때는 당연히 을은 갑에 대해서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은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갑을 상대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상속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지분만에 관한 등기 신청은 특정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이미 외부에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는 지분만에 대해서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와 항상 비교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라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중복 등기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중복 등기 받아주지 않고요. 당연히 뒤에 중복 등기 기본적으로 무효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직권 말소에 대해서. 근데 이 파트에서는 지금 이제 6, 7년에 한 번씩 구성이 되는 건데, 자, 중복 등기 나오면 무조건 건물만 찾아보셔야 돼.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후등기 폐쇄. 읽어볼 것도 없어요. 읽어봤자 어차피 모를 거니까 해서 그저 외울게 뭐라고요? 후등기 폐쇄. 자,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어떻다? 후등기 폐쇄. 이렇게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어떻다? 후등기 폐쇄.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이거 뒤에 문제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이거 생각해봤자 의미도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토지에 관한 중복 등기는 정리하는 방법이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 그걸 뭔 소리인지 봐봤자 모릅니다. 알아봤자 생활에 보태면 안 돼요.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례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다? 후등기 폐쇄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이제 요건 출제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영역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실체법 등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 농지된 전세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허용을 해버리면은 경자, 유전 원칙이라는 헌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안 돼요. 자, 저당권하고 비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거, 요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할 때 맨날 나오는 것이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얘기할 때 바로 이 대입연재 또 양도, 채권의 양도 등이 있게 되면은 그 금액을 어떻다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 요거 집합건물법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성의 등기 신청. 그래서 법에 위반된 등기 신청 등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줄줄 꿰셔야 됩니다. 거의 50% 이상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게 절대적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될 테고요. 이런 것들은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사실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되죠. 다만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직권 말소 등 관련해서 또 신청에 따른 말소 등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상지 두 개를 제외하고 모두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리고 이미 공부했던 거죠. 자,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하게 되면 등기관 그 제3자의 권리에 대해서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환매 특약은 쟁점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 정도까지 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직권 말소 등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문제 가지고요. 바로 쟁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보시오. 26회 때 문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도 역시 등기상 이해관계의 승낙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이 필요했었고요.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을 때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네요. 그래서 개념 보십시다. 이게 이제 소위 이 문제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자, 공동 신청. 누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이게 기본 구조였습니다. 3 보겠습니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바로 설정 등기를 통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갑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병을 제3취득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등기 관리자가 누가 되겠어요? 병이 되게 될 테고
등기 의무자 누가 됩니까? 을이 되죠. 그래서 병과 을이 어떻다? 공동으로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제3취득자하고 설정자, 갑이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기존의 근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자, 병과 을이 말소 등기 신청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걸 갑과 병이 말소 등기 신청한 데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자, 3번 말소 등기에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해서 아까 우리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도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할 때도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테고요. 4번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에는 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요건 이런 그림이죠. 지금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한테 이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통해서 병이 근저당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소 등기를 한다.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등기 권리자는 갑이 되게 될 테고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병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4번을 옳게. 그래서 이 문제는 2번, 4번 비교해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자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243페이지 제일 위에 가등기 말소 신청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등기라고 하는 거, 자 가등기 말소 신청도 공동 신청 이렇게 가야 될 텐데요. 자 이런 경우 한번 사안 검토해서 볼까요? 이렇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 명의로 본등기 넘어가기 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을을 위해서 가등기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을을 위해서 가등기를 하게 된다. 자 그런데 갑이 이 문제의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다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본등기가 실행이 돼 버리게 되면 을 명의로 본등기가 실행되면 병 손해보고 갑도 이제 매도에 대한 담보 책임 등에 따라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가등기 말소 등기 자 등기 의무자 누구 을하고 경우에 따라서 병이나 갑 둘 중에 한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말소 등기 신청을 하게 될 텐데 굳이 가등기 명인의 승낙이 있게 되면 가등기 의무자라든가 또는 제3취득자가 자 바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해서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신청에 따른 말소 등기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요. 자,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말소 등기의 종류는 제한이 없고 말소 등기도 허용된다. 이런 거 없었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없었고 말소 회복 등기라는 개념은 존재했었죠. 1번 틀리게 뽑았고요. 말소 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혹은 후발적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전부가 실체 관계와 부적법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이 등기부를 지워버리는 것을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되죠. 3번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등기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게 소위 절대적 각하사유가 되겠습니다. 절대적 각하사유 그래서 무효가 되게 될 테고 등기관 이를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에 부기등기 직권으로 말소된다 해서 모르는 거야. 해서 주등기 사라지게 되면 부기등기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데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이제 5번 말소등기 신청의 경우에 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의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 기록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해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4번 지문이 어려웠었고요. 1번 지문 말소 등기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에 대해서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자세히 보면 안 돼. 소유권 보존 등기 먼저 찾아봐야 되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가 어떻다?
등기상 이익환경이 되게 됩니다.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는 자, 등기상 이익환경은 없었다. 지상권 등기를 말소하면서 지상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자는 어떻다? 등기상 이익환경. 그래서 기억하고 미흡 두 가지가 어떻다? 등기상 이익관계. 외워서 가셔야 돼요. 읽어봐서 가시면 안 됩니다. 외워서 치고 들어가셔야 돼서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말소 등기할 때 전부가 등기상 이익관계인이 되게 된다.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할 때 등기상 이익관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되죠. 해서 자, 이 문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게 되면 등기 사무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법인 아닌 사단,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서 네 가지 쟁점 알고 들어가야 되죠. 자,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자,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해서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바로 비교해서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렇게 논의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법인 아닌 사단에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 세 번째, 첨부정보라고 해서 결의 중에 있었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 정대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정대대 결이라는 것을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가 법인 아닌 사단은 자,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자, 니은번 등기 신청이 각각 결정에 대해서 제3자 이의신청할 수 없다 해서 이의신청은 등기상 이익관계인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쟁점됐었고요.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하는 경우 절대적 각하 사유, 그리고 직권 말소 사유가 되게 되죠. 해서 오른편 대법원장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케 할 수 있다 해서 앞에서 이제 한번 설명드린 그런 주제고요. 그래서 이 전부가 오른편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27회 때 문제 보시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등기가 가능한 것은 소위 이제 절대적 각하 사유 네 문제가 7년 동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4회 때 문제. 자,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요거 이제 절대적 각하 사유.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절대적 각하 사유. 상속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절대적 각하 사유라고 하는 거. 마지막을 봐야 돼.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안 되죠. 가압류 등기는 촉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서 가등기 권리자 갑이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우리가 단독 신청 관련해서 가등기의 단독 신청,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등기 가처분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약간 헷갈리게 착각을 유도하는 거 해서 뭐 지겹게 해왔던 얘기.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주제요. 자,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에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각하에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가야 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리을, 기억하고 리을, 기억하고 리을은 어떻다? 절대적 각하 사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럼 이제 2번, 3번, 5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농지에 대해 전세권 설정 목적이 등기 신청, 니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죠. 그럼 답 몇 번? 5번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일 없이 하나하나 봐서는 안 돼요. 디귿도요. 법원이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신청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절점 등기를 신청했다. 절대적 각하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분리해서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는 등기 신청,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가실 때 모든 지분을 다 분석해서 사람마다 이제 자신 있는 부분이 있고 자신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신 있는 부분 몇 개를 체크해서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30회 때 좀 쉽게 나왔던 주제. 답은 5번 이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자,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가등기 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 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를 신청하는 요 가능한 거죠. 각하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절대적 각하사유,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 신청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당권하고 피담보증권을 분리 양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다시 보존 등기 신청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복 등기,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상의 등기 신청 등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회 때 나왔던 거 답은 1번 해서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어떻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환매 특약의 등기 신청 요거 안 됩니다. 이게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건데요.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갑에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특약을 넣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누가 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반드시 팔기로 한다라는 특약. 자, 그런데 이런 환매 특약의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계약법에서 다루는 주제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그렇고요. 요거 절대적 각하사유. 자, 그다음에 지금 공매처분, 그다음에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공매는 관공서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공매라고 보통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경공매가 있으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권리를 취득하고요. 다만 나중에 등기를 자, 관공서, 법원에서 촉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등기, 법원이 관공서가 촉탁할 등기를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의 등기 신청하면 요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상권은요 무제한으로 양도 가능합니다. 근데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금지 특약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만 어떻다? 가능하다. 그 얘기는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등기가 되면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했을 때 좀 어렵죠. 그래서 뭐냐면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등기 신청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 원래 X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갑의 주소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청 정보에는 다른 주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 정보,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등기 신청의 신청 정보 내용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면 그걸 굳이 실체 관계와 불일치한다고 해서 무효로 할 것은 아니고 그 자체로 어떻다? 말소 등기에 지금 이제 그 말소 등기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변경 등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요거 하나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공매에 있어서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니은번은 무조건 알아야 될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등기, 민법 얘기라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의 등기, 민법 얘기라서 까다로웠던 주제예요. 그래서 자, 기업본도요 절대적 각하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되게 됩니다. 니은번도 절대적 각하사유 해서 기업, 니은, 그 다음에 디귿은요 가능하고요. 리을번 해서 이것도 절대적 각하사유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하는데 이 문제는 29회 때 문제 민법을 많이 섞어서 구성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 무조건 맞춰야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몇 개라도 실수를 줄이고 좀 쉬운 것들을 잘 맞추자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 답은 1번에서 자, 요거 절대적 각하사유, 절대 두 개가 절대적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자, 25회 때 문제고요. 자, 중복 등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등기 나오면 뭘 찾아라 없어?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을 찾아봐야 돼. 건물 찾아봐야 돼. 건물 찾아봐야 돼. 건물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자, 건물 하면 뭐야?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후등기 폐쇄. 어느 하나의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후등기 폐쇄. 이게요. 한 6, 7년에 한 번씩 구성되거든요. 25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고 거의 지금
6년 동안 7년 동안 나오고 있지 않아요. 다시 낸다면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물관 중복 등기는 어떻다? 후등기 폐쇄. 이걸 읽어보시면 안 돼. 이건 출제되는 비중이 거의 10%도 되지 않아. 그래서 이 파트는 딱 나오면 무조건 가장 어려운 게 거물관 중복 등기라는 개념이 될 테고, 이때는 어떻다? 후등기 폐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